안녕하세요, 사라고TV입니다. 이번에는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걷는 해파랑길 편입니다. 시작점은 인랑해변으로 주차하고 행정봉사실 옆에 있는 스탬프로 향합니다. 해파랑길 4코스입니다. 해파랑길은 부산 오륙도 해맞이 공원에서 시작해서 강원도 고성 통일 전망대까지 동해안의 해변길, 숲길, 마을길 등 총 50개 코스로 이루어진 750km의 걷기 여행길입니다. 이번 해파랑길 4코스 특징은 부산 기장군에서 울주군 서생면을 잇는 길로 인랑해변에서 출발해서 나사리 해변, 그리고 간절곶을 지나 진화 해변에 이르는 구간으로 부산과 울산의 경계를 넘는 숲길과 해안길 코스가 특징입니다. 스탬프함 위치는 해수욕장 중간의 봉사실 옆에 위치해 있으며 두루누비에서 따로 스탬프 수첩은 제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민간단체 등에서 제작한 수첩을 사용해서 찍을 수는 있습니다. 두루누비 어플을 설치한 후 해당 지역 따라가기를 실행하고 필수 경유지 충족수를 채우게 되면 완보 처리가 되는데, 방향은 역으로 가든 정방향으로 가든 상관은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어플을 항상 사용으로 설정을 해야 중간에 기록이 날아가는 일이 없으므로 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초반 구역에 어플 실행 중 사용으로 설정하는 바람에 기록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죠 뭐. 여기서 나사리 해변을 지나서 진화 해수욕장까지 5, 5시 넘어서 출발을 했고, 약간 흐린 날씨에 바람도 있는 편이라서 여름이지만 걷기에는 꽤 좋은 상태입니다. 앞에 보이는 게 해파랑길 이정표입니다. 이 해설표만 따라서 계속 가면 됩니다.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고 일정 거리마다 표시되어 있어서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고리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발전소 앞에서는 왼쪽의 도로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이정표와 리본이 잘 보이는 편이죠. 여기는 좀 오르막길을 도로를 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정표를 자세히 못 보고 지나쳤네요. 10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길을 건너서 마을로 진입을 했었어야 합니다. 저는 그걸 놓쳐서 그대로 직진을 한 셈입니다. 고개를 넘은 후 좌회전해서 연산교로 정상 진입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붙어있는 이정표 방향을 잘 보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밭으로 가라는 표시 같은데 약간 긴가민가 하지만 맞겠죠? 길이야 이게? 풀이 우거져 있긴 해도 리본이 있는 걸 보니 맞는 것 같습니다. 뭔가 걸려서 넘어질 뻔했네요. 짧은 밭길을 빠져나오면 이제 논길로 이어지고요. 마치 바다가 아닌 시골로 가는 기분이랄까? 그런 느낌입니다. 출발한 지 1시간 반 만에 다시 바다가 보이는 실리 마을로 진입했습니다. 임랑에서 6.5km 거리입니다. 만조라서 그런지 바닷물이 꽉 차 보입니다. 역시나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는 조용한 저녁이고요. 마을 끝자락에서는 골목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런 느낌의 길도 나름 향수를 일으키는 편이죠. 이 방향으로 가면 해안길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저 고양이가 저 때문에 놀라서 도망가네요. 괜히 미안하게. 아이고. 와, 파도 소리가 정말 시원하게 들리고 눈이 즐겁습니다. 이렇게 바다가 붙은 새길을 걸어보기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오, 밑으로 가야 돼? 화살표가 밑으로 건너가라고 되어 있는데, 오 마이 갓, 만조라서 좀 고민입니다. 젖는 것도 그렇고 혹시 미끄러질 위험이 있었거든요. 덮이는데 돌아갈까? 일단 돌아가야지. 일단 마을로 돌아서 가야겠습니다. 다시 정상 코스에 진입을 했습니다. 바닷가 특유의 예쁜 카페도 보이네요. 예쁘다. 마음 같으면 저기서 잠시 쉬었다가 커피 한잔 하고 싶습니다. 4코스를 걸으면서 느낀 게 주민분들은 거의 보지를 못할 정도로 사람이 없는 편입니다. 평일이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좀 사람이 없네요.
출발한 지 2시간째 지났고요. 서생중학교 지점부터는 안쪽 도로를 타야 하는 코스입니다.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도로라서 걷는 데는 무리가 전혀 없는 편입니다. 아직 물 한 모금도 먹지 않고 온 거라서 편의점에서 뭘 사서 보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평지 해안길이다 보니까 산을 걷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긴 합니다. 그래서 별로 배고픈 것도 못 느끼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나사리 해변 초입에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는 가족 단위로 쉬기에도 참 괜찮은 해수욕장입니다. 특히 일몰 시간에 비친 바다 광경이 올 때마다 정말 아름답게 펼쳐져서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하는 곳입니다. 웨이마커의 스트레치 숄더 케이스로 장거리 운행 시에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음식 등을 바로 꺼낼 수 있고 보관도 꽤 편한 편이거든요. 저녁 7시가 넘어가면서 어두워지려고 합니다. 야간 운행을 위해서 배낭에 있는 태양열 등을 켜겠습니다. 안전등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름 배낭 데코레이션 효과도 있습니다. 간절곶에 가까워질수록 바람이 더 세지는 느낌입니다. 강한 바람에 바닷물이 엄청나게 날려올 정도로 센 것 같습니다. 백급길을 걷는데 거의 옷이 다 젖을 정도네요. 드디어 4코스 종착지인 진화해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스탬프가 있는 위치는 진화해변 팔각정 앞에 있습니다. 나름 저도 인증사진은 남겨야겠죠? 인스타그램은 사려보고 기어입니다. 백패킹, 캠핑, 하이킹 등 장비 리뷰 및 다양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지는 진화해변 근처 사람 없는 곳으로 잡았습니다. 특별한 것 없이 늘 먹는 대로 챙겨왔습니다. 4시간 걷고 먹으니까 정말 꿀맛인데요. 여부대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텐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스페셜 오뎅 꼬치를 하기 위해서 알코올 스토브를 준비했습니다. 2번에서 3번 정도 물 끓이기에는 적당한 화력과 가벼운 무게가 장점이고 시사가 되는 곳에서는 가져오는 편입니다. 꼬치 8개로 혼자 먹기에는 과한 편이지만 다 먹어야 되겠죠. 다이소의 슬리퍼를 챙겼는데 200g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3,000원이라는 초가성비가 장점이죠. 텐트는 마운틴 하드웨어의 H2 싱글월 텐트입니다. 싱글월 텐트 중에서는 아마 어디 하나 못한 게 없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무게도 적당한 녀석이죠. 비가 계속 내리는데 바람이 강하다 보니까 벤티를 통해서 실내로 빗물이 계속 유입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도 실내 환기를 위해서는 닫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지펙스의 라이트 로드 타올러 14g 무게지만 흡수력이 매우 좋은 편이고 내구성도 나쁘지 않아서 자율용도 계속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젖은 텐트 내부 닦기에는 정말 좋죠. 이건 자극이 덜한 샤워 티슈인데 두께감도 있고 물을 살짝 묻혀서 사용하면 꽤 효과적인 편입니다. 오브라이트 S 매트로 펌프색 포함 무게가 245g의 초경량입니다. 경량으로 사용할 때는 가져온 편이고 길이가 119cm로 짧다 보니까 발쪽의 쿠션은 배낭을 깐 다음에 52cm 미니 시트로 보강을 했습니다. 이 조합이면 동계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오브라이트 레귤러를 사용해도 되지만 패킹을 할 때 시트를 포함시킨다면 약간의 감량을 위해서 지금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잘 때 불편하거나 아쉽다는 차이는 거의 없을 거예요. 베개는 엑스패드 에어 UL 필로우로 50g이고 제가 줄을 달아서 매트에 고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침낭은 오머의 마운틴 코어 125로 오늘같이 비오는 날씨에는 텐트가 꽤 습하거든요. 하지만 성능 저하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리마로프트 액티브 단열재 덕분에 보온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380g의 가벼운 무게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본 4코스에 챙긴 아이템으로는 박지에서 갈아입을 파타고니아 테레번 조거 팬츠와 스마트울의 메리노 150 긴팔 셔츠, 그리고 옷을 보관할 수 있는 하이테일 디자인의 다이니마 파우치, 알코올 스토브와 항상 사용하는 에버뉴의 방염 알루미늄 테이블, 오뎅 꼬치를 보관한 빅스카의 보냉백, 비옷 대용으로 사용한 몬테인의 미니무스는 퍼텍스 실드 재질의 205g으로 준수한 성능과 편의가 장점인 편입니다.
5mm 두께의 52cm 길이의 경질 우레탄 시트로 무게가 18g에 불과하고 범용성이 높아서 앵하게 사용하는 아이템입니다. 랜턴은 골제로와 6호의 레스치 2개를 챙겼습니다. 보통 골제로 하나만 사용해도 되지만 6호 랜턴하고 더블 운영을 하게 되면 밝기랑 색 대비도 훨씬 좋고요. 다양하게 걸거나 연출할 수 있어서 챙겼습니다. 운행용 배낭은 야마토미치의 미니2로 35L 전후 용량의 장거리 종주시 꽤 편안함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브리더블 패드 덕분에 통풍도 우수해서 여름에 사용해도 좋은 편입니다. 비바람이 계속되는 바람에 텐트 내 투습의 한계를 벗어나는 상태입니다. 벤틸은 열었지만 그쪽으로 빗물이 바람을 타고 계속 들어오고 있는 편이라서 지금 상태에서는 타협을 하고 그냥 자야겠습니다. AC2 텐트가 야간 태풍이 진짜 이쁘긴 이쁘죠. 날은 밝았는데 아직도 비바람은 그대로입니다. 아무래도 바람 영향으로 자답게들을 밤새 반복한 것 같습니다. 실제 해안에 가면 파도가 꽤 있을 것 같은데요. 가이라인이 비에 젖어 느슨해진 상태라서 다시 손을 좀 봐야겠습니다. 아침은 건조식 비프라면과 커피입니다. 물을 붓고 4분 정도 기다린 후 저으면 되는데 방부제. 또 방부제가 있는 걸 까먹었네요. 어쩔 수 없죠. 또 꺼내고 먹어야죠. 모닝커피는 진하게 에스프레소로 가겠습니다. 경량 우산을 가져오긴 했지만 바람 때문에 사용은 안 했습니다. 텐트 철수를 해야 하는데 워낙 바람이 있다 보니까 팩은 최대한 나중에 제거를 해야겠죠. 스킨 탄성 때문에 폴대가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비가 계속 오는 이런 날은 본체를 털어도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말아서 파우치에 넣는 게 좋겠습니다. 텐트 바닥 부분 잔디만 안 젖었군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를 타러 갑니다. 우중이다 보니 배낭 외부는 젖어도 안에 아이템들은 다 방수 파우치에 있어서 부담은 없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으니 약간 시원한 기분도 들고 좋은데요. 버스 매차가 1시간 간격으로 있는데 곧 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인랑까지 가는 교통은 없어서 중간에 한승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오, 도착하자마자 바로 버스가 오는데요. 대중교통으로 이렇게 타고 가니까 새로운 느낌이 들어 좋긴 합니다. 배낭 외부는 다 젖었군요.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가서 말리면 되거든요. 서생 시남에 내려서 한성을 하려고요. 그럼 저 마을버스가 임나원 가는 건데 왜 저쪽으로 가죠? 순간 긴장했습니다. 다행히 그 버스가 마을을 돌아서 오네요. 임랑 상거리까지 와서 하차하면 바로 해변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저 멀리 차가 보이는 걸 보니 도착했습니다. 4코스 자체 거리는 짧지만 길이 정말 아름다운 해변을 끼고 걷는 편이라서 매우 만족스럽게 걸었던 해파랑길입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